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이 교정 전문가, 교정 운동치료사 하트레이너를 모시고 안녕하세요. 많은 평발족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찍는 이유는 평발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 또한 평발족입니다. 평발이라서 제가 또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심한지, 그 다음에 어떤 평발인지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직접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아직 치료를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테스트도 안 받아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평발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한번 오늘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레이너님, 그러면은 오늘 처음에 할 거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발의 평평족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평평족인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평평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고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있어요. 평발인데, 그럼 어떻게 평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네.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포비던 요오드 테스트를 먼저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바닥에 색깔이 있는 포비던 요오드를 발라서 한번 찍어봐서 제 발바닥이 어떤 모양으로 찍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발바닥이 깨끗하게 소독이 되고 있네요. 발 전체에 발랐고요. 도장을 찍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제대로 다 11자로. 제가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히지 않아야 될 때 이렇게 찍혔어요. 지금 이게 평발인 게 일단은 찍어만 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은 평평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평평족은 강직성 평평족과 유연성 평평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강직성 평평족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아치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발바닥이 아주 그냥 평평한 그런 발을 강직성 평평. 태어날 때부터?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알 수 근데 있어요. 강직이 유연보다 왠지 더 나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강직성 이름도? 평평족은 고칠 수 없어요. 네. 제가 고칠 수 있는 타입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유연성 평평족은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평평족을 말하는데, 유아기 때 걷는 걸음걸이, 안전걸음이라든지 그런 걸음걸이 때문에 아니면은 비만 때문에 체중이 눌려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좀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유연성 평평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성 평평족인 경우는 고칠 수 있고, 유연성 평평족을 검사하는 검사 방법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연성 평평족은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딱 짚을 때만 증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네네, 것 같고. 맞아요. 유연성 평평족은 체중이 부하가 안 걸렸을 때는 아치가 있는데 체중을 부하하는 순간 아치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그럼 누워서 발바닥 한번 또 찍어야 되나요? 테스트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그래서 테스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자, NDT 테스트, 나비큘러 드랍 테스트라고 해서 주상골이 떨어지는 그런 테스트예요. 주상골이 뭐예요? 주상골은 발에 있는 뼈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체크가 가능한 그런 뼈 중에 하나거든요. 걔네를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딱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흔히 말하는 여기 복숭아뼈, 복숭아뼈가 하나 있고, 요 밑쪽을 보면은 여기 톡 튀어나온 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점을 동그랗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체중 부하가 없이 하나 측정할 거고, 체중 부하 있이 하나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딱 예쁘게 둘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라는 거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무릎 바로 밑쪽으로 발을 두시면 돼요. 예쁘게. 예쁘게 딱 이렇게 중립 상태로 잘 놔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한번 할 거예요.
요렇게 측정 한번 했어요. 그래서 체중부하 없을 때. 자, 이때 또 다시 서주시고요. 쓸까요?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측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체중 부하가 있을 때 이렇게 NDT의 기준으로 봤을 때 1cm 이상 차이 나야지 유연성 평평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cm가 좀 어떻게 보이나요? 1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조금 넘거나 조금 1cm 정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사실은 체중이 부하가 되면은 당연히 조금은 무너져요. 이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무너지니까 유연성 평평족 만세! 그러면 이건 치료가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 네네네, 희망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네. 중립일 때 이제 우선 아치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뒤에 이제 아킬레스건 각도를 보는 테스트가 아하.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이제 발을 여기 뒷모습에서 봤을 때 아킬레스건이 바닥과 수직인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유연성 평평족인 경우에는 발 안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발 안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요. 이런 경우는 유연성 평평족이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이런 각도를 하고 있다 하면은 요족이라고 하는 아치가 좀 높은 발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일단 유연성 평평족과 평평족 그 사이 어디쯤? 유연성 평평족과 강직성 평평족. 네. 그 사이 어디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타입?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네, 살짝.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아치가 크진 않았고 그랬는데 조금 무너졌다? 왜냐면 이미 조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평평족이 조금 더 생겼다? 강직성도 좀 있고 유연성도 좀 있다? 네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래도 아치가 아주 없진 않아서 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그 평평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네. 일상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부분 이런 게 뭘까요? 왜냐면 저는 평평적이긴 한데 그렇게 증상이 없어요. 별로 증상이 없고 어렸을 때는 다리를 굉장히 많이 삐었어요. 그땐 체중도 좀 많이 나갔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는 그런 건 없는데 불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증상이 같이 수반돼야지 이제 이거가 치료가 절실한 분들이니까 그런 증상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 몸을 이제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른쪽 발만 봐주세요. 유연성 평평족인 경우에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종아리는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무릎은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관절은 내외전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내외전을 시켜볼게요. 한번 양쪽을 같이. 내외전을 시키게 되면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전방경사, 요추의 전만증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둥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허리 통증까지. 허리가 많이 아프겠네요. 네네네. 이런 현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발이 무너져서 걷게 되니까 자꾸 발도 삐게 되고 무릎 통증까지 올 수 있어요. 발이랑 무릎은 항상 일자로 이렇게 같은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되니까 그럼 무릎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평평족이 있을 때 그걸 교정을 안 하고 그냥 무릎 치료만 계속하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관절이 이제 내외전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걔네를 바꾸려고 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연성 평평적인 사람들은 무릎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도 올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운동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운동하죠. 네. 첫 번째 운동인데요. 첫 번째 운동은 윈들레스 이펙트, 권양기 효과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엄지발가락 끝에 있는, 끝에 붙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아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발을 항상 중립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11자로 놔주시고 무릎을 봤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안쪽으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무릎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안쪽으로 돌아간 거니까 거울을 잘 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릎이 항상 정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주실게요. 다리와 무릎의 중립을 잘 맞추신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쭉 다 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쭉, 그렇죠. 자, 쭉 들게 되면은 아치가 살짝 올라가게 돼요. 자, 살짝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쭉 올려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하시면서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은 얘네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항상 체중을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거예요. 잘못된 자세가 있는데 내가 그게 습관이 돼서 그거를 자꾸 하시면은 결국에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면서 패턴을 좀 바꾼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가락 쭉 들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10초 해주세요. 10, 9, 8, 7, 6, 5, 4, 조금만 더 굽히세요. 그렇죠. 3, 2, 1 하고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다시 쭉 들어볼게요. 10초. 이런 식으로 10개씩 집에서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도 이게 치료가 되나 봐요. 네. 요거를 이제 걸으면서 또 적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걸으면서? 걸으면서 좀 발목을 좀 당기면서. 그렇게 걸으면서 적용을 할 거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요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원장님은 사실은 발가락 바로 드셨잖아요. 원장님은 그래도 좀 몸이 건강하신 편이에요. 다치지도 않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아예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5개가 다 들리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만 해도 집에서 자주 하면 평발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이라든지 뭐 척추 전만증이라든지 이런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치료가.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른 치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네. 자,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내가 아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짧은 발 운동이라고 해서 발가락은 그대로 있고 아치만 세우는 내재근 운동이에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는 근육들, 그런 운동을 하실 건데, 그렇죠. 발가락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힘이 조금 갈 거예요. 어떠세요? 힘이 막 안쪽이 좀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발 안쪽에 조금 힘을 줘서 아치를 드러내는. 아치를 들어서 발이 짧아지게 만든다 해서 짧은 발 운동인 네, 거예요. 그쵸. 네. 요런 운동을 하나 하실 수 있고요. 보통의 유연성 평평족인 경우에 약화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후경골근이에요. 후경골근. 네, 후경골근의 운동을 하나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의자를 좀 간단하게 잡아주실게요. 푹신푹신한 어떤 무언가여도 되고, 좀 공 같은 거, 푹신푹신한 공을 잡으셔도 돼요. 발을 쭉 좁혀서, 그렇죠. 드실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드실 거예요. 뒤꿈치를 쭉 들어볼게요. 쭉쭉쭉 더 끝까지. 그렇죠. 자, 그렇게 들면서 뒤꿈치를 안쪽으로 살짝 모을 거예요. 그렇죠. 이쪽 안쪽에 힘이 들어가죠. 엄지발가락 이 뒤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죠. 요렇게까지 뒤꿈치를 많이 들어서 안쪽으로 살짝 조여주는 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후경골근이 강화되면서 아치를 살짝 올려주거든요. 요 동작을 10초씩 요것도 한 10개 매일매일 해주시면은 좋아요. 요렇게 후경골근 운동까지. 아까 걷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나 그랬는데 평발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걸어야 되나요? 그러면? 발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 체중을 안쪽으로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윈들레스 이펙트를 조금 이용해서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꿈치 먼저 닿을 거예요. 그렇죠. 뒤꿈치 먼저 닿고 발가락을 들어준 상태로 체중이 바깥쪽으로 가는 걸 조금 느끼면서 이동을 좀 시키면서 아하. 걸어야 돼요.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항상 체중을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뒤꿈치도 닿아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운동을 평발을 좋아지게 하는 아까 알려주신 운동들을 한 얼마나 하면 효과가 있나요?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일 사실은. 하면 기간 정도 어느 정도 하면? 기간이요? 기간을 두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치는 이미 무너졌고 근육으로밖에 보완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근육이 빠진다? 근육이 손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못해도 기간을 두지 말고 일주일에 3번은 꼭 하는 방향으로. 그럼 꾸준하게 그냥 계속 해야 된다. 네,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좀 더 잘 생기나요? 이런 경우? 그쵸. 그러면은 그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 평발이 있는 분들은 아까 한 운동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족저근막염도 참 많으니까 네. 발 전문가, 교정 전문가, 파 트레이너가 한번 같이 또 우리 한번 그 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발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